자, 2025년 10월 20일, 바로 오늘이죠. 하루 동안 쏟아진 뉴스 헤드라인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겉보기에는 진짜 아무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들 뒤에 사실은 거대한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야, 하루의 시작부터 정말 엄청난 혼란이었죠.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던 이 디지털 세상이 글쎄 순식간에 그냥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에 또 다른 곳에서는요. 한 나라의 수십 년 된 믿음, 그 정체성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아주 심상치 않은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거기다 정치권에서는 아니, 이름부터가 무슨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비밀 파벌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가 빵 터지면서 그냥 모든 이슈를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자, 디지털 마비, 국가 정체성의 변화, 그리고 정치권의 비밀 조직. 도대체 이 사건들이 다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이 정신없는 혼돈 속에서 세상은 우리한테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부터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서 숨겨진 큰 그림을 한번 같이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선 긍정적인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이 세상을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힘, 바로 성장 동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AI 혁명에서 시작되는 희망과 기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지금 가장 핫한 사람이죠.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한국에 온다는 소식. 이거 하나만으로도 시장이 그냥 들썩였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데 과연 그가 여기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할지, 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들과는 무슨 내기를 나눌지 전 세계가 정말 숨죽이고 지켜봤죠. 여기가 바로 미래 경제의 심장이 뛰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AI 시대에는 무조건 최고급, 제일 비싼 HBM 반도체만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AI를 막 개발할 때는 HBM이 필수였는데 이제는 이미 만들어진 AI를 사용하는 단계로 넘어가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비싼 부품이 필요 없는 거죠. 뭐랄까, 레이싱카만 만들다가 이제는 대중적인 승용차도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성비 좋은 1번 D램을 찾는 곳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엔비디아의 다음 모델이 HBM 대신 GDDR7을 쓴다는 게 바로 이런 시장의 변화를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성장 엔진을 한번 볼까요? 2억 5천만 달러.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바로 지난 9월 한 달 동안 K-뷰티가 미국에 수출한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 실적이에요.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저러니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실력으로 모든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K-뷰티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그 비밀이 보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한류 스타 얼굴만 믿고 팔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지금은요, 보세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기가 막히게 하는 브랜드들 있죠? 전 세계 명품 브랜드 제품까지 만들어주는 생산 공장들이 버티고 있죠? 거기다 바이오 기술로 무장한 기능성 화장품, 그리고 눈을 사로잡는 패키징까지. 이건 그냥 하나의 산업 생태계가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판 자체가 달라진 거죠. 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성장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눈부신 빛 바로 뒤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균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는 현대 시스템의 새로운 취약점과 아주 오래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디지털 서비스 3개 중 하나는 아마존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터진 디지털 대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숫자 하나만 봐도 감이 오시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혼란이 딱 한 군데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AWS의 핵심 데이터 센터. 여기서 생긴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도미노처럼 번지면서 스냅챗, 로블록스는 물론이고 은행 시스템까지 다 멈춰 세운 거예요. 와, 우리가 쌓아올린 이 화려한 디지털 세상이 사실은 얼마나 불안하고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그걸 너무나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방금 보신 디지털 세상의 새로운 균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오래된 균열과 정말 놀랍도록 닮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재벌 기업들의 승계 문제입니다. 상속세가 워낙 높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경영권을 물려주려면 지분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여기에 후계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창업주가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형제들끼리 회사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왕제의 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미약품이나 아오옴 사태가 바로 그런 거였죠. 결국 AWS 데이터 센터 하나가 무너지면 전 세계가 멈추는 거나 한 가족의 싸움 때문에 거대 기업이 휘청거리는 거나 본질적으로는 소수에게 모든 게 집중된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또 시스템에 금이 가는 이 모든 변화들은요, 결국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십 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덮채우죠. 지금부터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냥 평화롭게만 지낼 수 있다면 통일은 꼭 안 해도 된다는 대답이 무려 63.2%.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을 사상 처음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국가적인 목표, 그 생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연구원의 분석이 이 마음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도 버틸 만하다. 이거죠. 뭐랄까, 계속되는 위협이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렸고 당장 큰일은 안 터지니까 통일이라는 너무 크고 힘든 목표보다는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낫다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어쩌면 좀 서글픈 체념 같은 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이렇게 통일이라는 아주 오래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바로 그 빈자리예요. 전혀 새로운 종류의 불안이 싹 트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강력한 성장 엔진, AI가 만들어낸 휴머노이드 로봇, 즉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거라는 공포입니다. 지금 이 경쟁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스스로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서 24시간 일하는 로봇이 나왔고요. 미국에서는 10분만 충전하면 100분을 일하는 로봇을 만들어서 벌써 공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이 살벌한 기술 경쟁을 보고 있으면 진짜 내 일자리가 없어지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불안한 건 한국이 이 경쟁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니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쪽에서는 AI가 이끄는 폭발적인 성장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시스템의 균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가죠. 이 모든 거대한 힘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모든 혼돈을 누가 장악하고 미래의 룰을 새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정치라는 이름의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타이거파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나온 말인데요. 대한민국 감사원 안에 이런 파벌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에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는 유병호 감사위원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는데 국가의 감시 시스템을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한 무기로 사용했다는 아주 심각한 의혹을 받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스템의 균열, 사회적 불안 같은 것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상징적인 사건인 셈입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이들이 썼다고 알려진 이른바 감사기법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퉁치기, 쪼개기, 껴안기, 몰아치기, 넘겨짚기. 이게 무슨 국가기관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범죄 조직 수법입니까? 이런 말들이 버젓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공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사적이고 폭력적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분열될수록 권력이 바로 이런 식으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하루를 들어볼까요? AI와 K-뷰티라는 눈부신 성장 동력이 있었고요. 동시에 클라우드 서버나 재벌 승계 문제 같은 시스템의 취약점도 봤습니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로봇 때문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들여다봤고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이용해서 권력을 휘두르려는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2025년 10월 20일 이 단 하루의 사건들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정신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일의 규칙은 누가 또 어떤 방법으로 쓰게 될까요?